실업 극복, 위기 타파, 취업에 타는 취준생과 채용에 속타는 CEO를 위한 본격 인재 공감 토크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프로 나가고 나서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달라진 거 예. 뭐가 있을까요? 뭐 달라지셨습니까? 아니 없어요.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사실 저는 그건 있어요. 제가 밤마다 사실은 이렇게 유명한 쇼핑몰 검색을 좀 했었거든요. 예. 예전에는. 근데 이제 어디 좀 괜찮은 기업 없나 예. 이런 정보들을 찾아서 제가 서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저 역시 사실은 제가 뭐 제 주변 분들은 네. 제가 이 YTN 사이언스에서 이런 취업 관련 어떤 이 정말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 왜 그 얘기를 가지고 좀 더 분발하고 제가 이런 걸 한다는 거를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 아니 주변 예. 분들한테는 직접 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진짜요? 예. 왜요? 글쎄요. 잘 어울리는데. 예, 너나 좀 잘 살아라는 그런 약간 그런 남 취업 걱정하지 말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희의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서 그만 접고요. 예. 오늘도 든든한 전문가 한 분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저희 둘만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죠. 아예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경제 전문가 네. 이인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나가신 다음에 달라지신 거. 네, 뭐 삼초박신양.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네. 안, 네, 교수님, 2017년 하반기 그 채용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네, 정부에서 2017년 하반기서부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대상으로 해서 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라라고 그러고 주문을 넣었는데요. 블라인드. 이력서에 어떤 선입견이나 차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 학번이나 학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 관련된 개인정보들을 넣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럼 이력서를 통해서 내세울 것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해당 계획하고 가장 걸맞는 교육이수라든지 경험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나름 타등성 있고 객관적인 선별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펙 중에 제일 중요한 스펙이 바로 경험이 될 겁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펙을 준비하실 게 아니라 내공을 준비하셔야 될 시대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인재들을 어떤 이런 뭐 스펙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떨어뜨리고 놓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너무 맞아. 뭐 키, 막 신체 이런 사실은 그런 거 뭐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였거든요. 아니 일을 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좀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보는 CEO의 네. 블라인드 이력서 네.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과연 이력서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우리 CEO의 자필 이력서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이름 김동진. 한 줄 자기소개. 인생의 목표를 위해 끝까지 도전하는 도전가.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 직원을 위한 공약. 중요하죠. 규칙은 있지만 본인이 결정하는 회사입니다. 상한선이 없다. 급여? 급여 상한선이 없다는 건가요? 상한선이 또 없다. 출근과 퇴근. 상한선이 없다. 복지. 이게 무슨 의미죠? 상당히 궁금하네. 그러네. 이력서만 보고 더 궁금해진 우리 CEO 분 모시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준비된 CEO 김동진 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기술을 잇는 IoT 전문기업 주식회사 로임의 김동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한 줄 자기소개가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도전가. 도대체 어떤 도전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도전이라고 해서 좀 거창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도전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 네. 그래서 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실천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저의 어떤 생활들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도전에 관련된 일인가 봐요. 제가 아까 이력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은 답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선이 없습니다. 급여에 대한 상한선도 능력에 맞는 급여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요. 그게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뭐 다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직원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상상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눈으로 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보이는 것만 원래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현실에서 만드는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VCR 준비됐죠? 사람과 기술을 이어주는 행복한 커뮤니케이터. 차세대 IoT 통신 기술로 자동차 시장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오늘의 주인공. 오케이 구글. 음성인식, 데이터 통신 등을 활용한 남다른 아이디어로 칼라이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외장재까지 포함해서 지금껏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플랫폼을 향한 도전. 집에서 즐기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2의 생활 공간인 자동차로 연결. 세코놈의 선두주자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상을 뛰어넘는 첨단 기술로 남들과 다른 미래에 도전하는 준비된 IoT 전문 기업. 이제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편리하고 행복한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형 고부가 가치 카커머스 산업. 국내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 넓은 무대로 뻗어나가며 글로벌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으로 만드는 젊은 기업의 스마트한 도전. 비상하는 이들의 힘찬 날갯짓을 기대해보자. 야. 회사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네. 그리고 잠깐 봤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고 왔는데 좀 더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집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이 자동차에서 누릴 수 있다. 예, 영화가 현실이 되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과거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동수단을 벗어나서 감성을 표현하는 어떤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족들의 모든 건강과 또 기쁨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자동차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세컨 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컨 홈이요. 그래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뭐 데이터라든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미디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동차에서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역할들을 저희 회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딱 듣기에는 남편이 참 안 들어올 구실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 그렇죠. 주소지를 이제 차로 바꿔야 될 것 같은. 굉장히 집에 안 들어가시기로 유명하시거든요. 무슨 소리야? 사실 우리 IoT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이 IoT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이미 2010년도에 약 인터넷으로 사물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한 20억 개 정도 되고요. 전망에 따른 2020년 정도가 되면 200억 개, 또 심지어는 500억 개 정도가 연결이 될 거라고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사람 수보다 기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게 더 많은 거고요. SNS로 사람들이 많이 엮여 있고요. 기계와 기계가 엮여 있게 돼 있고, 그러면 이런 SNS와 기기가 또 한 번 엮이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 그렇게 상상이 돼요. 그럼 저는 조금 상상이 안 가는데 그때가 되면 많이 늙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홈투카
집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이 카라이프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계신데요. 그 대기업들도 주목하는 그 대표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IoT 산업은 어떤 예전에 우리에게 전해졌던 특별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IoT 산업은 다양성이 주된 어떤 목적이어야 되고 이 다양성이 어떤 사업에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다양성을 목표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하드웨어 개발 기술, 소프트웨어 처리 기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이와 연관하는 다양한 마케팅들을 비교적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네. 대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일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음성인식이라는 거는 그 기술은 기존에서도 좀 그쵸. 있었던 기술 아닌가요? 우리가 아이폰을 가지고 시리아라고 하면 아이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오케이 구글 하면 반응을 하죠. 이게 모두 음성 기반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어떤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마이닝하느냐가 이 음성 기술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AVN이라는 것에 음성 자동 인식 기술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AVN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텐데 이게 초록색 창에다 검색을 딱 해보시면요. 첫 번째가 뭐가 뜨냐면 어덜트 비디오 뉴스라는 단어가 뜹니다. 많이 쓰는 단어라서 먼저 뜨는데 그게 아니라 오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 내비게이션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음성 인식 기술로 자유자재롭게 움직이는 회사, 그러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되게 있으신데 그런데 제 의견이고 또 취준생들은 또 맞아요. 입장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또 이 시간은 또 그래서 저희가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궁금한 우리 취준생들의 속마음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취준생이 묻습니다. 회사 탐구 생활 직장인. 과연 취준생들의 시선으로 살펴본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자. 이름이 라우스는 약속 시간은 피 같습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IoT에 대한 궁금증을 해부한다. 자타공인 취업의 숨은 강자, 공대생 군단 납시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회사 소개한다는데 뭐 하는다는 회사더라고요. IoT? IoT? 사물 인터넷? 안다. 요즘 그거 되게 많잖아. 뭐 핸드폰 광고도 보면은 가정용 CCTV 해가지고 IoT를 적용했다 하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다 보니까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고. 이곳은 자동차와 사람을 이어주는 IoT 전문 기업. 보다 진화된 형태의 자동차인 세컨홈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소한 IoT 서비스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주는 만능 해결사, 고객 서비스팀. 제품의 규격, 관리, 검증까지 품질 관리를 책임지는 파워 능력자, 기술 지원팀. 국내의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는 해외 사업부. 수출도 하나 봐요. 여기 해외 뭐 납품도 하는 건가? 보통 소규모 벤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되게 하는 거 많잖아. 근데 여기는 되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인 것 같아. 그중 오늘 특별히 소개할 직무군은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아이디어 뱅크 연구개발팀. 이들이 쉼없이 몰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곳에서는 한눈에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는 회로를 개발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한쪽에선 소프트웨어 개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IT를 사랑하는 숨은 덕후들, 바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번에 생산하는 제품은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커넥티드 AVN인데요. 시연 일정이 내일입니다. 말하면은 얘가 다 알아먹는 거야? 그지? 뭐 시리 그런 건가요? 시리나 빅스 이런 거 비슷한 건가요?
차량 운행 중에 핸드폰을 쓴다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한다거나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똑똑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린 봐도 모르겠다. 표현하신 대로 그 와이파이 버전도 있고 LTE 버전도 있고. 이번엔 어떤 업무를 진행 중일까요? 일단 저희 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이라 보면 좀 어렵고요. 그냥 태블릿 PC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은 보면 내비게이션 사람들이 불만이 가지는 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일반적인 길을 갈 때 뭐 엉뚱한 길을 안 단다든가 앞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그런 거에서 전혀 안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신제품 콘셉트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제품 기술력에 관한 논의도 연구개발팀에서 적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각자 이렇게 부서마다 연구팀 연구를 하고 이제 영업하는 팀은 또 따로 영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영업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솔직히 연구개발도 많이 가지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대기업 같은 데나 중소기업에서도 기술 영업 같은 게 굉장히 직종이 되게 자기가 알아야지 그거를 팔지. 그지. 자기가 알아야 설명을 하니까. 처음에 IoT라는 개념이 적용된 게 핸드폰 또는 뭐 대기업들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중소기업인데 대기업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특화된 기술이 하나가 있어서 이제 그게 잘 팔리면 나는 그건 어딜 가든 먹힐 것 같아. 대기업이랑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잘하는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네. 오늘 저분들이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드넓은 부지에 자리 잡은 공장. 공장인가 봐 여기는. 공장은 엄청 크네요 진짜. 규모가 되게 크다. 오늘 이곳에서는 신제품 시험 생산이 한창입니다. 생산 공정에서는 무엇보다 품질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바야흐로 융합과 공유의 시대. 전략적 기술 교류를 통해 세계 무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천천히 찾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덕후가 된다는 생각으로 한 분야를 파다 보면 좀 더 성장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의 단순함에 10%의 새로움을 더하는 연구개발팀. 멈출 줄 모르는 고속행진이 기대됩니다. 만약에 뽑아준다 그러면 쓸 거야?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IoT 기술이 아직 개발 단계잖아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새로운 거를 개발하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단순히 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이용해서 단순히 그냥 사람의 명령을 받고 처리하는 그런 기기가 아닌 좀 이제 사람과 좀 더 친화적인 인공지능 같은 것도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나는 갈 것 같아. 근데 사실 어디든 뽑아만 주면 난 갈 것 같아 나는. 그치. 졸업만 시켜줘. 우리 여기 성적 뭐 성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덕후가 되면 된다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취준생들의 솔직담백한 궁금증에 해답. 스튜디오에서 밝혀집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잘 봤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은 대표님 마음에 든다 그러면 세 분 다 좀 달려올 수 있을 것 같은. 우리가 아까 잠깐 봤는데 그 해외 진출에 관련된 것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 지금 해외 진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나라는 세계적으로 통신 인프라가 가장 완벽하게 또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받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반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저런 서비스를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에 통신들이 바탕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해 보일 수 있는 기술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아주 열광하는 기술로 주목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현재 남아프리카에는 저희가 지사를 두고 있고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는 저희들이 거점을 확보해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파트너사로서 현재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IoT는 아직 걸음마 수준의 어떤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까 VCR에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이통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통사들은 서비스에 필요한 통신만 부여할 뿐이지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들은 얼마든지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의 어떤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 IoT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이 모든 일들을 좀 같이 협력하고 같이 나눠서 만들어가면 보다 좋은 세상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대표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기술 집약적인 회사들은 다소 이렇게 그 공개를 좀 꺼려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분들 많으신데 이런 프로에 나와서 과감하게 본인의 비전이나 아니면 향후의 계획까지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법령적인 문제 또 그다음에 외롭게 가는 길이잖아요. 사실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배울 것도 많고 또 습득할 지식도 많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다 보니 사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만 뒷받침된다 그러면 우리처럼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기획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좀 충분히 성장해 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인표 교수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럼 앞으로 IoT 기술이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의 회사에서 연구 개발 중이고 서비스 중인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편의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 부정하지는 않을 건데 간혹 보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나 특정 기업이 해결해야 될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니나 늘 그런 부분들이 좀 쫓아가는 게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IoT 기술이 접목된 완벽한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가 됐다 했을 때 흔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어떤 대형 사고를 났을 때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될 것이냐, 이 차를 유치장으로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사람이 구속이 돼야 되느냐, 결국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꼭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님의 가슴속 깊이 품은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덕후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덕후요. 뭐에 이렇게 한참 막 빠져 있고 미쳐 있고. 재능이 있어서 덕후가 될 수도 있지만 노력을 통해서 덕후가 될 수 있는데 그 재능과 노력이 하나가 되면 정말 세상의 최고가 되는 덕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또 그 재능을 가지고 또 노력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또 일을 좀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제 나이가 되면 이 분야의 덕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 넘치는 CEO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래 속 진주처럼 꼭 숨어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쵸. 어떻게 하면 이런 유망 기업을 더 잘 발굴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손품하고 발품을 팔아야죠. 손품이라는 것은 열심히 마우스 클릭하셔서 인터넷에서 정보 취득하셔야 되고요. 발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로임처럼 좋은 인재를 찾으려고 나서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자주 나오는 전시회나 박람회 이렇게 가셔서 직접 소통을 하시는 경험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돈을 주는 세상이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세상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할 수 있는 일을 도전을 하는 것이 현대의 경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잘하는 일을 좀 즐기면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취준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IoT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저희 직원들은 춤을 추며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와 춤추실 청년들 어디 있나요? 누구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이 춤을 주위에 전달하고 또
또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멋진 도전가적인 청년들을 저희들은 찾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분명히 어딘가에서 있을 겁니다. 우리 우리 꿈꾸는 청년들과 함께 만든 행복한 IoT 세상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꿈과 우리 청년들의 꿈이 만나서 만들 또 하나의 기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물 뚝, 좌절 뚝.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과 CEO의 무거운 어깨가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손님이 오면 화장실 못 쓰게 해야겠네요. 내 몸이 아닌 이런 게 전달이 돼가지고. 별 걱정을 다 해. 제가 얘를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게 그래, 뭐 연봉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뽑았어요. 네. 근데 일하는 게 조금 시원찮다. 그럼 감봉됩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갑자기 훅 들어오시고 아주 궁금합니다. 제가 예민해요, 돈에. 네네네. 결혼 안 하셔도 외롭지 않은 날이 올 것 같아요, 한영 씨. 좀만 더 참아볼까 봐요. 그러니 지금은 그렇게 로봇 청소기하고 대화하신다면서요. 대꾸도 없는데. 외로워서 그래. 네.